네. 아니 올해는 왜 저 3% 다이어리 안 하냐고. 지금 주문 넣어놨어요. 네, 지금 뭐 얘기들이 저한테 막 오고 있는데 합니다 올해도. 네. 안 할 리가 있습니까? 네, 당연히 떡상 레드 네. 올해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좋은 일에 여러분의 다이어리가 쓰일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박지영 차장님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가을 분위기. 아침에는 5개월 만에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걸 세 보는구나. 기록하고 있죠. 언제 부르고 또 언제 안 부르시는. 네. 5개월이 너무 길었다는 얘기인가요? 혹시 짧았다는 그럼요. 얘기? 길었다. 네. 알겠습니다. 분기에 한 번 정도. 우리 쓰리박 중에 한 분인데 그래도. 네. 우리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어떤지 보고 네. 저희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미국 마감 조금 볼까요? 네, 어제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음. 그저께는 이제 FOMC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 나온 다음에 이제 반등을 했었던 거고 어제 이제 미국 증시는 그냥 쭉 편안하게 1% 중반 3대 시장 모두 다 1% 중반대 상승세를 보였고요.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에는 오늘 좀 긍정적인 요인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장 마감하고 애플이 실적 발표했는데 제가 이제 실적 발표하고 바로 시간외를 보니까 많이 빠지더라고요. 애플이? 네. 시간외에서 한 6% 빠지다가 지금 또 이제 낙폭을 줄이고 있거든요. 네. 이게 좀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애플 주가 많이 빠졌죠. 본장에서는 2% 올랐는데 아니, 그러니까 최근에. 실적 몇 개월 사이에. 최근에 좀 빠졌죠. 조금 조정을 받았었는데 실적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있었던 상황에서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은 그래도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그거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릴까요? 네. 애플 매출이 895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이 1% 정도 감소했어요. 지금 4개 분기 연속 매출은 감소하고 있거든요. 이게 조금 걱정스러워. 4개 분기 1년 내내 감소했다는 거냐? 네. 근데 이제 이익은 잘 나왔습니다. EPS가 1.46달러. 네. 전년 대비해서 13% 증가했거든요. 일단 여기에 대한 이유는 하드웨어 매출이 좀 안 좋은데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드웨어 그러니까 아이폰만 예상치만큼 팔았고 나머지 맥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태블릿이라든지 이런 쪽은 매출이 다 줄었거든요. 그래요? 태블릿 특히- 요즘 사나? 애플 태블릿이요? 왜요? 팔려요? 태블릿? 태블릿 팔리죠. 많이 예전- 못 봐가지고. 예전만큼은 아니죠. 아, 예전만큼은 아니고 그래서 진짜 비싼 컴퓨터 지난번 실적에서도 맥북이 안 팔린다라고 해서 한번 화들짝 했었거든요. 이번에도 전년 대비 매출이 맥이 34% 감소했습니다. 아이패드는 10% 감소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드웨어 매출이 줄어들면서 매출은 줄어들었고 반면에 좋았던 거는 소프트웨어 매출, 서비스 부분. 그러니까 뭐 앱스토어에서 뭐 음악을 듣는다든지 앱을 산다든지 이런 쪽 매출은 16%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드웨어는 만드는데 어느 정도 원가가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매출은 원가가 그만큼 높지 않으니까 매출은 줄어들었는데 이익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요거를 좋게 봐야 되냐. 하드웨어 매출이 줄어들면 결국은 소프트웨어 매출도 줄어들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고 다만 이번에 하드웨어 매출은 아이폰 15가 판매가 한 일주일치 분뿐이 포함이 안 됐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판매된 건 포함이 안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아이폰 15가 얼마나 잘 팔리느냐 여부가 이제 4분기 실적에도 영향을 좀 줄 수 있어서 일단은 시간외에서는 조금 조정을 받고 있어서 우리 증시에는 3% 정도 빠지나요 지금? 네, 지금 3% 정도 낙폭이 시작하자마자 쭉쭉쭉 빠져서 마이너스 6%에서 좀 줄여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근데 저는 애플 주식을 볼 때 팀 쿡을 좀 봐야 된다. 네, 팀 쿡 네. CEO 네. 주식을 팔았잖아. 팔았죠. 본인이 자기 주식을 8천억, 팔았다고. 8천억. 네. 8천억이나 들고 있었어요? 뭐 워낙 많으니까 네? 8천억 해봐야 뭐 이렇게 비중은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8천억이면 이 사람한테는 뭐 큰 건 네, 아닌데 얼마를 팔았는지는 뭐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처음이거든요. 네, 한 게. 팀쿡 60년생이야. 젊으시네요.
60세에 뭘 젊어요? 아니요. 64살이면 63살이면 7살이나 많으신데. 63살이면 아직 청춘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팀 쿡의 거치 얘기가 네. 아, 나올 때가 1년 됐다. 사이에 나옵니다. 이거 좀 오래 하시긴 했죠. 아니, 오래 하고 전에도 본인도 네. 주식도 팔고 했는데 뭐 충성심이 더 전만 아, 하겠어? 본인도 뭐 인생 즐기고 싶겠지. 얼마나 경모해요. 네. 야, 이분이 2011년부터 벌써 한 2년 이렇게 했네. 오래 하셨어요. 앱 저 누구야? 최장원 잡스. 걸리자마자 이제 세운 거야. 네, 스티브 잡스가. 네. 그때 막 이렇게 뚱뚱하셨는데 네. 10년 하신 CEO 10년 하시면서 점점 얼마나 힘들면 살이 그냥 쭉쭉쭉 빠지셨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지 않습니까? 어제 FOMC를 잘 넘겨서 금리 인상에 대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주가가 반등하고 있는 거거든요. 채권 금리가 어제 오늘 합쳐서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26bp가 하락을 했어요. 많이 빠졌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반등 나오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오늘 고용 보고서 다음 주에 이제 CPI 이게 어떻게 나오냐가 중요한데 거기 조금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지표들이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먼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게 매주 나오는 건데요. 5,000명 증가했습니다. 21만 7,000명. 이게 예상치 21만 4,000명보다 조금 늘어난 수치거든요. 그러면 고용이 조금 둔화되고 있다. 여기다가 크리스마스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라는 이제 기관에서 감원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그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수치의 감원을 할 것이냐. 이 수치가 발표가 됐는데 36,836명. 지난달에 47,000명에 비해서 22% 감소하긴 했는데 전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는 수치예요. 그래서 이번에 10월 달에 비농업 고용이 전망치가 17만 명이거든요. 예. 9월 달에 35만 명 정도가 나와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고용이 진짜 이렇게 좋다고? 그런데 이번엔 17만 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용이 조금 둔화되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고용이 굉장히 또 좋게 나온다. 네.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라는 기대감이 또 약해질 수 있거든요. 12월 달에 올린다는 얘기 나오겠지 또. 그런 얘기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고용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되겠는데 고용과 관련된 그 전에 나오는 지표들은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다. 이것도 어제 상승에 좀 기묘한 영향을 미쳤을 거다라고 보고요. 예. 실적 발표들이 있었는데 스타벅스, 일라이릴리, 쇼피파이 뭐 실적이 다 좋게 나오면서 어제 스타벅스는 9%나 올랐고요. 일라이릴리는 4%, 쇼피파이는 22%나 상승하면서 미국 증시는 마감을 쇼피파이가 했습니다. 22% 올랐어요? 22% 올랐습니다. 쇼피파이 참 오랜만에 들어본다. 네, 그 인터넷 쇼핑몰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하는. 네. 한때 완전 대장이었는데 저거. 그렇죠. 쇼피파이가. 그럼 뭐 아마존이랑 좀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 예스24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스24? 예스24. 그래서 책인데. 예스24가 아니고 그 쇼핑몰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업체 그래. 있어요. 만들어주는 거야. 카페24? 카페24. 아유, 제가 예스24. 아이 정신 차리겠습니다. 네. 카페24. 그 있잖아. 저 팟빵 그 계열 그 있잖아. 거기는 이제 코리아센터닷컴. 그래 그런 거. 아, 왜 이렇게 몰라요, 다. 누구 내가 꼭 대답을 다 해줘야 돼, 기업 얘기까지. 야 PX도 하는 당신이 해야지. 아이고야. 그럼 그거 앉아서 뭐 하시려고요? 어? 그런 거 이제 정리해 주셔야죠. 야, 정 많이 약해졌는데 정라인 이제 붕괴됐구나. 완전. 정말, 여기 정말 너무 엉망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지표들이 중요한데 어제 이제 국채금리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채 10년물이 6bp가 하락을 해서 44.63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 뭐 이 차트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네. 주목할 만한 게 2년물은 어제 안 떨어졌습니다. 2년물은 보합이었고요. 그래요? 뭐 10년물, 30년물 이런 장기 금리는 큰 폭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아니 저건 뭐 수급상 10년물, 30년물 발행을 좀 줄인다며 예상보다. 네네네. 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시장에서 판단하는 거는 이제 금리를 오랫동안 올린다라고 하고 오랫동안 유지한다라고 하니까 장기물에서 약간 베팅이 나왔는데 숏에 베팅이 나왔는데 네. 그게 조금 줄어드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금리 인상 사이클은 끝났지만 장기간 동결하겠다라는 컨셉은 채권 시장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년물이 5%에서 크게 하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 장기물 위주로 이제 금리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어제 달러가 많이 빠졌습니다. 달러가 0.5%나 하락을 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106.1에 거래가 됐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어제 우리나라 환율이 14원 40전이나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요? 어제 역외 환율은 또 7원이나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1337원에 NDF가 거래가 됐는데 저는 약간 찝찝한 게 어제 우리나라 물가지수 발표됐잖아요. 네. 3.8이 나왔습니다. 3개월째 계속 3% 유지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외국인들 시각에서는 저러면 한국은 계속 금리 동결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할 수 있게 만들고 왜냐하면 미국은 높다라고 하지만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 우리는 낮은 데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 그거를 보자마자 어제 환율이 14원이나 하락을 근데 했거든요. 한국은행이 금리 높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런 생각을 좀 그건 못할 것 같은데. 그 정도 간긴장일까? 이 총재님께서 이런 지금 경기 상황에서 금리를 올려? 못한다. 물가가 중요하냐 경기가 중요하냐 이 문제인데 사실 뭐 한국은행은 물가랑 경기랑 다 잡을 수 있겠죠? 아니 네. 물가를 잡는 거는 당연히 한국은행이 금리 역할이지. 통해서도 하고 네. 이제 그게 도저히 안 될 상황이면 정부가 또 하기도 하는 거죠. 물가? 네. 정부가 뭐 물가 재정 이제 정책 쓰면 참고진도로 하는 거지. 전화해가지고 네. 공정위 한번 가동해봐. 라면 담화부지가 있는 것 같아 당신들. 라면 그런 잡고 거지.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상추는 어떻게 잡을까요? 막 지금 상추랑 이런 상추. 이런 가격이 사과가 75% 올랐거든요. 사과를 못 먹어요 이제 비싸서. 그러니까 대체품들이 또 있잖아요. 깻잎, 깻잎도 비싼데. 치커리 있고. 네. 양상추 양상추 수입해서. 있고. 네. 자 그래요. 하여튼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제 환율이 많이 좀 떨어진.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워낙 강세. 원화 가치가 올라간.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외국인 수급에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오랜만에 외국인이 코스피 현물도 샀거든요. 현선물 같이 샀는데 뭐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수급을 좀 끌어들일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지만 이게 만약에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에 뭐 변화를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경기에는 조금 안 좋을 수 있는 영향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물가 봤고요. 네. 그리고 전략으로 갈까요? 네 전략 네. 한번 가봅시다. 네. 지금 사실 주가가 어제 그제 반등이 나왔죠. 어제 코스닥이 4.5%, 코스닥 150은 5%가 올랐어요. 그제는 사실 오른 것 같지 않았고 네. 어제는 진짜 오른 것 같아. 어제 그냥 엄청 올랐습니다. 지금 사실 금리가 시장의 주식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어제 미국채 10년물이 20bp나 급락하면서 성장주들이 대거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9월 이후에 미국 채권 ETF랑 나스닥 지수가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요거 보시면 미국 ETF인데 TLT랑 QQQ, TLT는 미국 장기 채권 ETF고요. QQQ는 나스닥. 근데 지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반등 나온 것도 사실 미국채 가격 반등이 먼저 금리 떨어지는 게 가격 반등이죠. 그렇죠. 금리 반등이 금리 하락 그래서 가격 반등이 먼저 나왔습니다. 이걸 보면 사실 고금리의 기업의 이자 비용이 비용 상승 때문에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소비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어제 파월 의장도 FOMC 기자회견 이후에 기자회견 때 이런 이야기 비슷한 논조의 이야기를 했어요. 금융 및 신용 여건이 더 긴축되면서 경제 활동, 고용, 인플레이션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네. 금리가 빠져야 주가가 좀 오를 수 있다라는 여건을 좀 만들었던 것 같고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9월 이후에 조정을 받았잖아요. 9월 이후에 시장이 뭐가 달라진 게 있느냐 보면 FOMC뿐이 없었습니다. FOMC에서 생각보다 매파적으로 점도표를 찍었고 그다음에 2024년도에 생각보다 금리를 많이 안 내려줄 것 같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하락한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채권 시장의 폭락이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좀 줬다라고 보고요. 이게 만약에 채권 금리 강세가 유지가 된다라는 거는 이제 경기가 굉장히 뜨거워야 되고 물가도 계속 높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3분기 성장률이 미국이 믿기지 않는 3.9%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4분기에는 2%대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채권 시장에서도 투기적 포지션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숏에 베팅한 투기적 포지션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빌 에크먼 그다음에
빌 그로스 이 사람들이 나 숏 포지션 다 정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채권 금리가 빠지면서 주식이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요. 주식이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장주를 사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네. 금리 내려간다고 혹은 금리 내려갈 기대를 한다고 본다면 성장주다. 네.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서 네. 주가가 빠진 이유는 이익 때문이 아닙니다. 이익은 그 차후의 일이고 지금 주가가 빠진 지금 기업들 미국의 S&P 500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 보면요. 네. 과거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회복됐을 때보다는 낮지만 2019년보다는 지금 높거든요. 네. 실적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적 발표한 기업들 보면 실적이 잘 나온 기업도 떨어졌고 못 나온 기업은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실적 때문에 지금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식의 멀티플이 낮아진 겁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네. 주식의 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뭐 없거든요. 그렇겠죠. 당연히 주식 안 사도 미국채 10년물에 투자하면 5% 주는데 나는 5%만 먹겠다라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 이상 수익이 예상이 돼야 이제 주식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멀티플이 조정되면서 주가가 빠진 거기 때문에 금리가 빠지면 멀티플이 올라올 겁니다. 그럼 멀티플이 높았었던 종목들이 지금 더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어제 주식시장을 보면 2차 전지가 급등했어요. 어제. 네. 그래요? AI 의료가 급등했습니다. 이런 것들 성장주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면서 워낙 이제 낙폭이 컸죠 최근에. 맞습니다. 낙폭이 거의 낙폭 반토막 과대. 이상씩 났기 때문에 반등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고 7월 고점 대비해서 3분의 1 나온 것도 많아요. 네. 3분의 1 된 것도 많습니다. 음. 어제 외국인들 수급을 보면 가장 많이 산 건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어제? 네. 루닛 이런 성장주들을 코스닥에서 루닛. 굉장히 많이 샀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수급상이나 아니면 조정받은 폭이나 아니면 금리가 낮아서 멀티플이 올라온다라고 보면 지금은 성장주에 조금 비중을 조금 실는 게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건 그 숏 커버도 들어온 거 아니야? 그렇죠. 뭐 쇼커버일 수도 있고 한데 뭐 그거는 이제 따로 떼서 이제 확인할 수는 이제 없으니까. 성장주 중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낙폭이 많이 커갖고 이거 이 정도면 충분히 싼 가격이라 생각해서 이제 들어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성장주인데 좀 덜 빠졌어. 그럼 얘는 고금리 시대에도 잘 버티는 성장주네 하면서 얘한테 제가 이제 살 수도 있잖아요. 네. 그 선택 중에는 어디에 조금 더 무게를 두십니까? 그거는 저는 따져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2차 전지는 네. 지금 많이 빠진 2차 전지를 보는 건 괜찮은데 지금 그래도 오늘 연으로 봤을 때는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0% 정도 올랐거든요. 연초 대비. 연초 대비 그렇죠.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근데 뭐 LNF나 뭐 삼성 SDI나 이런 거는 뭐 신저가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실적이 개선되는데 빠졌다라고 하면 많이 빠졌든 적게 빠졌든 매수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근데 실적이 빠지면서 떨어졌다? 그건 조금 뭐 안 좋다라고 봅니다. 그건 이제 좀 기업들 봐가면서 그렇죠. 봐가면서 해야죠. 네, 그건 이제 개별적으로 좀 선택을 좀 해보자. 네. 알겠습니다. 여튼 고금리에 대한 공포가 조금 줄어드는 시점, 요때는 성장주다. 그렇죠. 금리가 빠질 때는 목이 메는구나. 성장주에 많이 물려 계시죠. 성장주 목이 메일 정도. 어떻게 잘 알고 계시죠? 네, 잘 알죠. 그렇습니까? 정프로 다른 별칭이 있죠. 정성장. 정성장. 아니 근데 뭐 하나 좀 이게 국채를 네. 30년이란 말이죠. 네. 우리나라 국채 30년도 있죠. 우리나라는 국채 30년 없어요? 20년인가? 네. 30년은 없는 걸로 알고 그럼 있는데. 국채 30년 샀으면 그건 미국 거예요? 네, 네. 30년도 있나? 그거 모르겠어요. 있네. 채권 있어. 전문가세요? 있어요? 요즘은 안 해가지고. 30년 국고채 30년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네, 30년을 30년을 샀는데 그게 미국채가 아니라 한국채인 것 같습니다. 네. 한국채도 빠지지 않았나?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게 미국채랑 같이 거의 움직이죠? 네. 맞죠? 아니 똑같이는 안 움직여.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네, 비슷하게는 움직이는데 똑같지는 않아. 그렇습니까? 30년 네. 30년이 이게 크잖아요. 그렇죠. 아시죠? 그렇죠. 네, 채권 듀레이션. 듀레이션이 커서 네. 변동성이 크죠. 듀레이션. ETF. ETF.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박지영 사장님의 결론은 지금은 성장주. 오히려 성장주에 관심 좀 가질 성장주에 때인 것 배팅을 같다. 해야 된다. 어떤 단 분, 금리가 빠질 때. 어떤 분들은 이제 지금 같은 때는 오히려 뭐 보험이라든지 좀 이렇게 방어주라든지 뭐 이런 쪽들 좀 보자는 분들도 계신데 박지영 사장님 성장주. 성장주입니다. 두 분의 대토론 격돌 한번 저희가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 자신이 없습니다. 거기 저기 누구야? 거기 그 김대준 의원은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네? 아 같은 회사구나. 같은 회사잖아. 아 그거는 얼마 전에 쓴 보고서예요. 크게 하락하기 전에 월요일 날 나왔어. 초에. 월요일 날. 네, 이번 달 초에 하락하기 전에. 엊그저께 나왔어요. 월요일 날도 아니지. 수요일 날 나왔나? 수요일 날 나왔지. 수요일 날. 김대준 의원. 응.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내가 MC 할 때 나왔으니까. 11월 1일인가. 근데 그래. 시장이 급변했지 않습니까? FOMC도 인색하다. 있었고. 아니, 그분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네. 이게 뭐 전략하는 사람들은 시장이 바뀌면 다르게 또 볼 수 있는 다르게 거니까. 볼 수 있는 거니까요. 네. 두 분을 모셔볼까? 두 분 사내에서 한번 피 터지게. 용재모토 한번 해봐. 네. 자, 우리 박지영 차장님과 함께 오늘 아침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봤고요. 예. 이번에는 근 몇 개월 만이라고 그랬죠? 5개월 만이죠. 5개월 6월 달에 만에. 나왔으니까. 예, 아, 이번에는 조금 이제 더. 3개월 만에 나오세요.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이. 2024년 9월 달.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렇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